자, LNF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서서 지금 이게 저 밑에서부터 들었던 얘기로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5천을 가는 가장 쉬운 방법, 증시 5천 지수 얘기 나왔을 때 쭉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자동차와 2차 전지만 돌아도, 자동차가 자기 가격을 찾아가고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만 빠져나와도 지수 1000포인트는 그냥 갑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죠. 자, 최근 자동차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뭐 현대 오토에버, 만도, 현대차, 자동차는 올라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물론 빅2,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습니다만, 이제 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올라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볍게 코스피 200 지수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2차 전지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5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연초에도 갈 수가 있는 이런 흐름인데, 앞불사 이게 2차 전지가 아주 덜미를 제대로 잡혀버렸습니다. 우선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에코프로도 있고, 이제 가장 앞서서 반등을 이끌고 있던 두 개의 종목이죠. 코스피에서 LG엔솔, 그리고 코스닥의 LNF, 가장 빠르게 반등을 이끌던 종목인데요. 이제 대표 라인의 2차전지 대표 라인의 종목들을 우선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종목인 LNF, 그리고 에코프로로 갈까요? 에코프로 비용으로 갈까요? 그냥 에코프로로 가죠. 좀 더 센 종목. 에코프로. 자,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쭉 다 같이 자빠졌다가 5월달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저점 이렇게 살펴보면, 자, 코스닥에서 LNF, 그렇죠? 이렇게 LNF가 가장 먼저 빠르게 이렇게 올라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LG엔솔이죠. 가장 먼저 나온 게 LG엔솔, LNF, LG엔솔 이러고 지금 쭉 들어왔습니다.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 LNF가 가장 먼저 바닥에서부터 이러고 치고 나오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뒤에 에코프로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를 보였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종목 두 개가 다 깨졌어요. LG엔솔의 경우에 1차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지금 2차 계약 해지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크죠. 두 개의 계약 해지가 연달아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건 뭐 거의 이게 사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납니다. 테슬라 3.8조 계약이 970만 원이 아예 이거는 계약이 해지가 된 것도 아니고요. 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예요. LG엔솔은 두 개, 13조 규모, 연달아 두 개, 장기 계약, 연쇄 해지인데, 이 LNF는 지금 이게 해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상 해지라 그러는데, 위원회에서는 이 해지가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LNF와 이게 다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 좌측에 있죠. LG엔솔 쪽에서부터 거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엔솔 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빠져들 같은 경우 우선 포드발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 미국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왜 바꿨냐라고 보면 ESS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부분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ESS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쌓이는 이거를 다 합쳐 일단 청산하고 다 털더라도 28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ESS로 가겠다. 즉 전력, AI, 데이터 센터 이쪽을 노리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EV 쪽 전기차 쪽을 같은 건 이제 빼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우선 첫 번째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LG 엔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두 개의 악재가 충돌이 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포드에서 계약 해지가 됐다.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포드가 ESS로 돌아 들어가겠다. 경쟁자의 등장. 두 개의 악재가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 뒤쪽에 또 터져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쪽에 이 전기차 쪽은 사실상 거의 나가리 되는 쪽으로 가버리고 오로지 ESS 쪽에서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뒤에 지금 얘가 터지버려서 이제 사실상 그냥 결정이 나버리게 되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자,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잠깐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이 테슬라가 그 전에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 뭐 있었죠?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생각해보죠. 지금 테슬라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전기차입니까? 자율주행입니까? 작년 한 해 전기차 이슈로 더 많이 올라갔나요? 자율주행 이슈로 더 많이 갔나요? 그 전년도에는요.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이죠. 네? 현재 자율주행 테마. 그 앞서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조금 살아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북미 전기차 수요와 유럽 결국에 이제 정책 이제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고 이제 정책 효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요. 그 전에는 그래서 전기차를 사면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민주당 정부는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주당 쪽은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쪽으로 중시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이죠. 공화당은 그런 거 없죠. 공화당 같은 경우는 뒤쪽에 가장 큰 스폰서가 방산과 석유 아닙니까? 군수 재벌들하고 석유 재벌들이 가장 큰 오랜 기간의 저기잖아요. 그래서 뭐 친환경 이런 쪽으로 정책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석유 재벌들이 돈을 버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여기서부터 일단 삐걱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유럽 자빠지고 북미 자빠지고 이렇게 자빠지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에 아예 대놓고 머스크가 더 이상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자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기왕에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올려 들어간다라고 해서 포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쪽에서 빠져나가고 다른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꺼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보이겠습니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악재로 해석을 하고요. 일단 되돌아 들어온다고 해도 반등 시에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더 영향을 두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이건 마지노선이죠. 이거 지금 이 자리가 직전에 고점 자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이 LNF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사볼 수 있는 자리기는 해요. 자, 여기가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뭐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지금 쭉 가서 이 깊은 바닥에 8만원 선으로는 8만원에서도 하나 라인이 또 보이죠? 이렇게 옆으로 보면 8만원 선에도 라인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서는요 고통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게 돼요. 저 앞쪽에서 2차 전직을 했던 것처럼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또 바닥,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또 바닥,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바닥,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계속 잡아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마지막 저점 여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이 케이스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단순해서 이제 아래로 올라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탄력적인 흐름으로 올라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대로 깨진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하긴 합니다만 일단 비중 줄이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게요.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자, 하나 볼까요?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게 되면 앞쪽에 이제 뭔 얘기가 있었냐라고 하면, 자, 그래서 아침부터 쭉 이렇게 나오죠.
아침부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볼까요? 영양 제한적. 에? 영양 제한적. 아이고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혜성과 지구가 충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증권사는 뭐라고 레포트를 낼 것이냐? 영향은 제한적.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혜성 충돌 수혜주. 자, 혜성 충돌 수혜주 찾고 그리고 우리 증권사들은 영향은 제한적 이런 평 내놓고 그리고 뒤로 두들겨 패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네 단추가 크니 내 단추가 크니 당연히 그런 거 영향은 제한적이죠.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 어떻게 했죠? 전쟁 테마 여기에 광분했었잖아요. 전쟁 나면 게임 끝이에요. 핵전쟁 그것도 핵전쟁인데 서로 핵 단추를 넣어가지고 네가 핵이 더 세고 내가 더 핵이 세니 그래서 남의 나라 놓고 두 새끼들이 핵전쟁 벌일 기세로 싸움 붙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은 그냥 다 죽고 끝나는 거야. 무슨 전쟁 테마주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요런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영양 제한적, 이건 지금 영양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3조 8천억짜리가 날라갔는데 어떻게 영양이 제한적이냐고. 3조 8천억짜리가 나가는데 어떻게 영양이 제한적이냐고. 이게 웃기는 게요. 자, 이게 영향이 제한적으로 갈 것 같다라면 그 전에 LG 엔솔에서 이런 레포트들도 내지 말았어야죠. 예? 자, LG 엔솔 같은 경우에 이 새끼들이 그 전에 저 위쪽에서 LG 엔솔 두들겨 팰 때 뭐라 그러면서 두들겨 팼냐라고 하면요. LG 엔솔을 두들겨 팰 때, LG 엔솔 팰 때, 했죠? 북미 EV 우려 이러고 지금 두들겨 팼었잖아요. 한 달 전에 ES 기대와 EV 우려 사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EV가 차지하는 매출이 10%밖에 안 되고 이러면서 LG엔솔을 두들겨 팼거든요. 그런데 NNF는 영향이 제한적이랍니다. 엿장수 맘이죠. 늘 얘기 드리잖아요.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그렇죠? 내가 사면 기대. 이제 어느 정도의 부분은 LG엔솔이 깨지면서 이 LNF도 LG엔솔 영향 따라서 같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LNF가 이제 단독으로 돌아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지금 이 밑에 내려와 있는 이 LG 엔솔 같은 경우가 돌아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돌기 힘들지 않아요. 계약 해지가 두 방을 연속으로 맞아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저가 보고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고 우리 증권사 레포트 늘 얘기하는 것이 저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경우 믿으시면 안 돼요. 우려할 때 같은 경우 제가 반대로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사세요 한 경우 많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건 그냥 공매도 게임입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고 사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또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도 벌써 작년 올해 합쳐가지고 수십 번 더 한 얘기죠. 혜성이 충돌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혜성 충돌 수혜주, 그리고 우리 증권사는 영향은 제한적, 이렇게 레포트 나올 겁니다 라고 독서를 막 갖다 퍼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얘기 듣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을 선택이 아니라 개별 종목 쪽에서, 그죠? 오늘 같은 날에는 2차전지가 그렇게 깨져도 여기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 개별 강세주 쪽의 라인들로 2차 전지에서 또 틀림없이 뭐 리튬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보시고요. 이 대형 대표주 두 쪽에서는 일단은 조금 빠져 나오시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안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긴 하셨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이제 잘 지키고 이익 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이게 참 괴롭게 됐습니다. 그렇죠? 만회해야죠? 네, 오르고에서 도와드립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오르고 채팅앱 천재투자와 똑같은 마크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이게 20여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방을 쭉 다 열고 두고 계세요. 아래쪽으로도 계속 있죠. 밑으로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6명 보이지 않습니까? 이 6명의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종목도 다 틀리죠. 추천 종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특기 분야도 다르고 종목 접근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어느 종목이 더 수익을 내줄지 누가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쭉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며칠, 그러니까 저희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2, 3일 정도는 살펴보시고 2, 3일 가지고도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휴일 있을 때 이런 때 전체적으로 쫙 살펴보고 이가 가장 좋은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서 여기 오늘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내년 2일 금요일 또 하루 장세 있죠? 그러면 거기서 또 한번 살펴보시고 그는 주말에 쭉 정리한 다음에 내년 5일서부터 시작해서는 신규 장세 신년초 장세에서 또 따라 붙어가지고 이런 때에서 까먹은 수익 많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까먹은 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들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발굴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 이거 계속 찾아가지고 이런 종목들 다 찾아서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CPSM 같은 종목들도 이런 것도 발굴해서 알려드렸고 모두들 잊고 있었던 삼형엠텍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발굴해드렸고 IT생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가서 보세요. 주가 올라간 거 전부 다 지가 추천했대 그러지 마시고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앞쪽에서부터 쭉 추천해드렸고요. 최근에는 제가 안 했죠. 천재 리더님이 또 잡아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내드렸고요. 제가 한 건 저 앞쪽 구간이고 이런 거.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손실난 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벌써 다 이거 다 했고, 하반기에는 따블 들어가고 있죠. 다만 해드립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